지금 이제 국제연합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뭐 유니세프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된 그런 가입된 단체들이 있어요. 이런 단체들에서 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기금 모음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지금 펼치고 있는 어떤 활동들에서 뭔가 이 자신의 설립 목적과는 대조가 될 만한 그러한 증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것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유엔이라는 것은 이제 세계의 각각의 국가들이 이제 가입을 한 단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져서 인류의 어떤 번영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단체인데, 여기에 또 역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제가 이제 지난 이 영상 전에 corruption에 대해서 올렸었잖아요. 처음에 목적은 그렇지 않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제 어떤 제3의 어떤 세력에 의해서 이제 포섭이 되고, 그죠? 그래서 이제 자기들의 어떤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어떤 상태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까지 의심이 될 정도로 이렇게 좀 부패한 또는 자기의 원래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발생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이제 전편 영상에서 설명했었지만은 이제 유로피안 유니언 같은 경우도 이제 음모론에 따르면은 실제 이제 원래는 유럽의 각국의 어떤 공동적인 번영과 자유로운 어떤 교류를 목적으로 했었지만 그것을 이제 하면서 문호를 개방하고 하나의 통화 유로를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왕래가 자유로워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각 자기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또 불법적으로 이민자들도 많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들 나라의 어떤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신들의 나라의 어떤 정체성이 없어지고 서로 이제 혼합이 되다 보니까 어떤 하나의 나라로서 이제 구분되고 문화적인 특성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막 짬뽕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는 이제 하나의 어떤 나라가 아니라 전체적인 유럽 전체, 유럽 연합 전체에 해당되는 국가들이 하나의 어떤 그런 공동체 같은 정말 국경이 없어진 그런 나라처럼 이제 돼버렸다. 이런 부분이 생긴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 유럽 연합이라는 것 자체가 이 어떤 일단 한 번의 일련의 시도를 해보기 위해서 일단 작은 규모로 한번 해봤던 것이 아니냐 이런 그런 가설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국에서 이제 브렉시트를 선언을 하고 빠져나온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가설들이 있습니다. 지난 편에서는 이제 대량 실업이라는 게 발생하는 것은 이제 직종을 불문하고 AI 인공지능에 의한 노동력이 들어옴으로써 이제 일반 사람이 노동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갈 길을 잃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산업혁명 초기에 이제 방적 공장의 근로자들이 기계가 생기면서 이제 쫓겨났잖아요. 쫓겨났을 때는 그나마 이분들이 이제 다른 교육을 받고 취업할 수 있는 데가 있었어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방적 공장의 직공이었었는데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일반 판매원으로 가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인쇄소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업이 가능했단 말이죠. 하지만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대체되면서 나온 그 사회에서는 다른 직종 자체가 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가실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가실 수 있는 데가 없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책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월마트에서 캐시어 하던 사람이 어떠한 재교육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살아남을 수 있는 직종은 뭔가 이제 고도의 어떤 기술이 집약된 부분을 이해하고 그것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적인 뭐랄까요 배경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든 과정을 한 번에 뛰어넘어서 거기까지 이룰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지금 살아남은 직업이라 할지라도 재취업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취업하려고 할 때쯤이면은 이미 그때는 또 다른 AI 인공지능에 의해서 이제 대체가 돼버리기 때문에 일자리가 또 없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일반 우리 같은 이제 사람들은 잉여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통제받는 사회에서 살게 될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과 같이 각자의 어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누리고 어떤 자유로운 그런 어떤 사회에서 살 수가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 음모론에서 나오는 것은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소수의 그 이제 그 빅데이터를 가진 그 그룹이 하나의 어떤 힘을 형성하잖아요. 그죠? 새로운 그 엘리트 집단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모든 걸 통제하기 위해서 세계 단일 정부를 이제 만들고자 하는 세력과 결탁을 하게 되는데 이건 음모론이에요. 결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전 세계 모든 나라에 걸쳐서 이제 대량 실업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인도 같은 경우는 영어가 되니까 이쪽은 뭐 미국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면은 인도에 있는 그 커스터머 서비스 쪽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미국에서 전화를 받지 못하는 시간에는 이제 그쪽에서 전화를 받고 또는 방글라데시에서 전화를 받기도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또는 필리핀에서 받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떤 정부에서 대량 실업이 발생해서 이런 사람들이 인공지능으로 이제 교체가 되고 실업자로 나왔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유니버설 인컴, 베이직 인컴 그런 것들을 이제 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나라에서. 그렇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전에 우리도 이제 IMF를 겪어봤잖아요. IMF에 대한 말씀 제가 나중에 한번 그 진실이 어떤 건지 좀 들려드릴 테지만 IMF를 겪으면서 저희들이 이제 국가가 한 번에 도산할 수 있다는 거. 그리스 같은 경우 국가 파산이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어디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은 개발이 좀 덜 된 그러한 국가, 또 부채 비중이 높은 국가들, 또는 이제 그 산업의 구조 자체가 자신들의 어떤 그 기반 산업이 없고 어떤 그 서비스업에 의존하는 그죠? 인공지능으로 모든 부분이 대체될 수 있는 그 서비스업에 의존하는 그런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가일수록 이 대량 실업이 발생할 확률이 더 커질 것이고 그만큼 국민에 대한 어떤 그 복지라든지 보호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현재 이제 그 중국과 미국이 지금 이제 무역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이러한 어떤 빅데이터를 누가 소유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논리, 그다음에 이것을 서로 가져가기 위한 그런 투쟁이 이제 뒤쪽에 숨어 있을 수가 있죠. 어,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텐센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주자가 이제 구글이죠. 구글인데 지금 이 제가 볼 때에는 제가 볼 때에는 미국이 승리합니다. 미국이 분명히 승리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아직은 그 기초 자체가 탄탄하게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이제 그 파시즘에서 이제 국가적인 어떤 그런 간의 어떤 전략에서 소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진영이 싸웠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공산주의가 이제 몰락을 하면서 중국도 이제 자본주의의 어떤 그 자유진흥의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가미를 해서 수정 자본주의를 좀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 이제 그 자본주의 논리가 일단은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공산당의 손에서 이제 좌지우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어떤 그 예를 들어서 그 공산주의적인 어떤 밀어붙이기라든지 아니면 어떤 경쟁을 차단하고 한 번에 국민들을 감시하고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큰 파워를 발휘할 수가 있겠죠. 그죠? 하지만 이 미국을 중시로 한 이 자유진영에서는 현재 그 시장 논리에 따라서 이제 그 뭐 구글 이런 것을 구글에서 이제 뭐 어떤 그 빅데이터를 만약에 최종 승자로 남게 된다면 거기에서 이제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새로운 또 시장이 개편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구글의 어떤 뭐 주식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든지 해당되는 그런 곳에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부를 이제 형성하게 될 것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지금 현재부터 이제 실업자로 전락을 하는 거죠. 일단은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어떤 그 국가에서는 그 주권을 갖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이제 노동력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AI가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쾌적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제 숫자가 지금 너무 많은 거죠. 현재 인구는. 그러다 보니까 이 잉여 인구에 대한 것을 이제 어떻게 감축할 것이냐에 대한 그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난번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이제 빌 게이츠가 얘기했던 것처럼 산업 제한이라든지 뭐 아프리카에서 백신을 놔서 뭐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 뭐 소아마비에 걸리겠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 그림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맞춰봤을 때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한쪽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이 책에는 그런 내용 써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통제사회잖아요. 통제사회고 물론 겉보기에는 상당히 자유롭고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쪽은 일단은 상당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도 이제 중국 유학생들을 차단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일단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계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가족들이 이제 본국에 있잖아요. 본국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그 중국 공산당에서 나와 있는 그 대사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연락이 와서 어떤 지시를 받았을 때 그 활동을 하지 않으면 본국에 있는 그 사람 가족들이 이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연락받은 순간에는 어떤 다른 예,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별로 없어요.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협조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일단 미국에서도 이제 어떤 그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니까 일단 유학생들을 이제 돌려보내는 조치, 특히 군 계통에서 온 사람들은 제1차로 나가게 될 텐데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정보에 대한 패권을 갖다가 이제 뺏기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제 5G를 이제 필두로 한 그 화웨이를 갖다 이제 차단하고 이제 들어올 수 없도록 지금 견제를 하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고 그리고 나서 아까 지금 말씀드린 세계 그 단일 정부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미국이 될지 중국이 될지 어디가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그 요거는 음모론에 대한 거를 이제 제가 맞춰 보는 거니까 이 뭐 예를 들어서 제3의 어떤 세력이 있잖아요. 뭐 일루미나티라든지 뭐 크게 말씀드리면 제3의 세력이 있어요. 이쪽에서 이제 어느 정부와 손을 잡았는지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자기들의 지부가 있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그 회원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정부가 어디든 상관이 없는 거죠. 자기들이 원하는 입맛에 맞는 정부를 수립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정책을 실행하고 인구를 감축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 순차적으로 가면 되는 거니까 그 어젠다에 맞게만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안 되는데 대신에 단일 그 국가를 만들겠다는 그 명분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이에요. 미국이 아마 근데 단일 국가를 유도할 수 있는 나라는 제3세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경제력이 좀 있는 나라여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미국이 만약에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대량 실업이 발생했을 때 국가에서는 이제 뭐 마크 저커버그는 일단 그 보편적 수입이라는 것을 한 1인당 한 1,000불 정도 현재 그 구매력을 환산했을 때 1인당 한 1,000불 정도면은 충분하지 않겠느냐. 5인 가족이면 5,000불 나오는 거고 7인 가족이면 7,000불 나가는 거니까 그 정도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2017년도 5월 달에 하버드에서 이제 연설할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자국의 국민들에게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지언정 그런 게 해결됐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제 그 만약에 그 미국의 그 정권이 그 당시에 이 제3의 어떤 세력에 의해서 세워진 정권이라면 그 논리를 이제 더 확산해야 되는 거죠. 대신에 그 명분은 이렇게 선의로 포장되어 있는 그런 명분을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제3세계, 아까 말씀드렸던 대량 실업이 발생했지만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뭐 인도라든지 뭐 인도에 계신 그 친구분들 미안합니다. 예로 드는 거예요. 뭐 인도라든지 방글라데시라든지 뭐 다른 나라들 그런 경우는 국가에서 보호할 수가 없게 될 경우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인구가 너무 많고 또 어떤 나라가 자체가 또 이렇게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인류애를 어떤 humanity, 인류애를 발휘하기 위해서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된다. 따라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통화도 단일 통화로 돼야 되고, 그죠? 왜냐하면 통화가 다르면 일단은 보내고 받고 하면 힘드니까 단일 통화를 해서 지원하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유엔과 United Nations, 유엔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되 대신에 조금 더 이제 어떤 정치라든지 이런 군사적인 부분을 배제를 해야 되니까 한 개의 나라처럼 이렇게 구성을 해서 가자. 대신에 우리가 복지적인 부분은 책임지고 하겠다. 이렇게 해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단일 국가라는 거에 대한 그 명분은 이제 거기서 나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나아갔을 때 이제 우리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이냐.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런 단일 국가라는 것을 결정을 해서 나갔다면은 그래도 우리의 어떤 입장이 들어갈 텐데 그게 아니라 어떤 제3세력에 의해서 됐다면 우리의 입장은 많이 고려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 당시의 어떤 삶은 우리가 선택한 삶이 아니라면 어려워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현재 삶의 어떤 질을 지키고 인간으로서의 어떤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다가오는 2050년을 대비해야 할 것인지, 그죠?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또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제가 전 시간에 corruption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부패는 우리 눈에 잘 보이진 않습니다. 나타날 때까지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대와 앞으로 우리가 살게 될 시대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는 부패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이 부패라는 것은 양심이라는 거에 비춰봤을 때 우리의 상식적으로 봤을 때에도 옳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가차없이 쳐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비록 내가 지지했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내가 지지를 하고 있는 정당에서 나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언가를 분명하게 어떤 부패한 부분이 발견된다면 그때는 반드시 쳐내야 되고 우리의 입장을 정확하게 대변하고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이제 앉혀야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세계 인류의 역사를 보시면 이제 선과 악이 항상 대립을 하며 싸워왔잖아요. 이제 제3의 세력은 이제 악이라고 규정을 하고 우리 같은 이제 일반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선이라고 규정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선과 악이 항상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쟁탈전을 벌이고 있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인류의 역사가 발전돼 왔던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의 이러한 어떤 보편적인 가치를 파괴하지 않고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나은 상태로 우리들 후손에게 이런 삶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어떤 결정권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치적인 결정권을 반드시 이제 소중하게 갖고 계시는 게 중요하고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러한 이 책에서 나왔습니다만 그러한 어떤 인공지능이든 뭐든 간에 그것을 견제하고 그 다음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정치적인 어떤 결단으로 해서 막을 수가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인간 복제에 대한 부분은 가능하다고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그죠? 짐승에 대한 복제는 성공했고 인간에 대한 복제도 가능하지만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복제가 가능해지면 예를 들어서 인간을 사육해서 그 사람의 장기를 갖다가 떼서 어떤 영화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었을 때 회춘하기 위해서 뇌만 새로운 몸과 바꾼다든지 아니면 간이 나쁜데 나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빼서 간만 바꾸고 그 사람을 죽인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윤리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못하게 정치적으로 막고 있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최후의 보루는 이제 정치적인 어떤 결정권을 누가 가지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명심을 하시고 어떤 선거라든지 투표 같은 거 할 때 꼭 참정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의 의사를 표시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다음에는 가짜 뉴스에 현혹되시면 안 되는 거죠. 항상 그 올바른 그 올바른 시각을 유지하셔가지고 절대로 어떤 잘못된 정보를 들으시고 현혹되지는 마시고 양쪽의 어떤 그 의사를 공정에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그 2018년도에 이 유발 교수가 구글에 가서 이제 한 가지 질문한 게 있습니다. 이걸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현실화하는 그런 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IT, 인포테크 쪽에 있는 종사자들이 많잖아요. 어떤 가치의 문제에 대해 질문했는데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인간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노력을 했지만 답변이 아직까지는 얻을 수 없었던 질문이라는 거죠. 어떤 거냐면, 자 이제 인공지능을 운전하는 자율주행 차량이 나올 때에 그 차량의 운전자는 차 안에 자고 있어요. 자율주행 버튼을 누르고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도로에서 이제 아이들이 둘이 길가로 이제 뛰어나왔는데 그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차량의 핸들을 꺾어서 낭떠러지로 떨어져야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낭떠러지로 떨어진다면 그 차량에서 잠들어 있는 자신의 주인은 죽게 되는 것이고 대신에 두 아이의 생명은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여러분들은 이 인공지능이 어떠한 판단을 하도록 프로그램할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이에요. 인간이라면 인간은 이제 보편적인 어떤 그 가치, 어떤 윤리로 인해서 대답은 한다는 거죠. 뭐 어떤 사람은 뭐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운전자를 죽이겠다. 어떤 사람은 아이의 목숨도 소중하지만 운전자의 목숨 소중함으로 아이는 또 부모들이 낳으면 되니까 치고 나가겠다. 자신들의 그 가치관에 따라 결정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답변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에 닥치면은 본능에 의해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지만 이 인공지능 차량 이제 자율주행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지능이 탑재될 것이고 사전에 무언가를 이제 그 명령어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이제 어떻게 반응하도록 입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을 제가 영상에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하지만 또 제가 죽어도 안 되고 앞에 있는 아이들 또 생명도 구해야 되겠고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저는 다음 시간에는 제가 다른 길로 새지 않고 우리 알파벳 D로 시작하는 의료용어 약자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